가짜뉴스.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들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면 가짜뉴스에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과를 고르듯이 찬찬히 뉴스를 따져보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가짜뉴스 감별법 금요일에 만나는 금쪽 같은 기자 미디어오늘의 골드준경 금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골드준경 어색하지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 가짜뉴스 감별법이라는 코너를 네. 이제 한창 가을인 10월 11일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아쉽습니다. 후련하신가요? 네.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네. 여기 출연하는 재미로 네. 지냈는데 아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이게 어떤 허위 정보를 좀 소개해드릴지 좀 고민하는 게 어쩌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코너가 정말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네. 폭발적이었고 또 화제도 많이 됐고요. 네. 여기저기에서 가짜뉴스 우리가 이제는 남들이 하는 팩트체크 말고 직접 해보자. 네. 이런 식의 어떤 의지랄까요. 또 보는 눈과 또 듣는 귀가 또 높아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가짜뉴스 감별 최종판 이라는 부제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동안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정보, 음모론과 같은 콘텐츠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 번에 설명을 좀 정리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첫 시간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는 네. 예전에는 이게 정의라고 했지만 네. 사실 요즘에는 그 범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워낙 포괄적이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이 최종판을 들어보기 전에요. 가짜뉴스 감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청취자분들께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동안 첫 시간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못 맞추셨었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서 저희가 좀 놀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또 결과를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최종판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뉴스 2개 준비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짜일 수 있고요. 둘 다 가짜 혹은 둘 다 진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리하게 판별해서 문자 번호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맞히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라이언 홀리데이에 져서 나는 미디어 조작자다 라는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들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오늘도 2개의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둘 중에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한 누리꾼이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태화강에서 악어를 목격했다는 주장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성체 크기의 악어가 강둑으로 올라오다가 다시 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진 뒤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관계당국인 울산광역시는 현장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생물건강 분야 과학자 250여 명이 무선 이어폰의 위험성에 대한 호소문을 유럽연합 EU와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했습니다. 호소문에는 무선 이어폰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방사선이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선 이어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어떤 뉴스가 가짜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감별해 주시죠. 근데 저도 오늘 마지막 출연인가요? 저라도 더 하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진짜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꿀성대 뉴스 오빠 장원석 아나운서가 오늘도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개의 뉴스였어요. 첫 번째 뉴스는 울산 태화강변에 악어가 출몰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울산시가 현장 파악에 나섰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무선 이어폰의 위험성에 대한 호소문을 유럽연합과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했다. 이런 기사였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진짜 뉴스일지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감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단은 뉴스 2개가 다 가짜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솔깃해서 저는 하나만 가짜인 줄 알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결과가 어떨지 여러분들 많이 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 가짜뉴스 감별해 주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요점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이 감별법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네. 몇 가지 설명을 저희가 들은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를 염두에 두시면서 뉴스를 보신다면 비교적 덜 속으실 수 있고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데는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저희가 네. 이것만 다 아셔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말하면 네. 그것도 그렇죠.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겠죠. 네. 자, 요게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염두하셔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내가 보는 뉴스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매체인지 근거가 타당한지 최근에 좀 다른 결론이 나온 게 있었는지 또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가면서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숫자가 늘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라고 뽑았는데요. 같은 통계라도 기간을 어떻게 두거나 대상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국제뉴스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취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로 책임을 지지도 않고요. 또 번역 자체가 악의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본 기사가 실은 돈을 받고 만든 광고일 수 있다는 건데요. 누군가의 이익에 충실한 기사는 이제 광고성 기사라는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추천하는 뉴스가 곧 좋은 뉴스는 아니다인데요. 이 맛있는 음식이 곧 좋은 음식은 아닌 것처럼 내가 바라는 뉴스, 내 취향에 맞는 뉴스가 반드시 나에게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5가지 모두 저희가 한 번씩 다뤘던 네. 이야기들이고 요 5번의 가짜뉴스 감별법 코너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사례들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기사, 국제뉴스, 광고기사,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또 우리가 속았을 수도 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제 최근에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요거는 뭐 몇 개월 사이의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더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에 좀 결정적인 차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최근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미디어가 많아지고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도 좀 많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작하기도 쉬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초단위로 경쟁을 또 하게 되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주기 때문에 문제적 보도가 나오는 경향도 있고요. 또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이제 개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나뉘기도 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내가 보고 싶은 걸 추천해주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신의 생각이 강화가 되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좀 단절되는 그런 점이 또 이제 가짜뉴스가 힘을 발휘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요거 말고도 큰 틀에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안목을 키우려면 저희가 이제 매주 또 이야기해드리면 좋겠지만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어떤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비유를 좀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만약에 두 친구가 이제 싸웠어요. 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을 목격했던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하게 잘못을 했다는 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명이 이 자리에 있었지만 서로 같은 경험을 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가 가짜 뉴스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미디어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시는 사실이 직접 접하시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관점과 시각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도가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다 이제 모든 미디어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좀 모호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보도를 함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성향의 언론사들의 보도를 보게 되면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거나 또 다른 보도에서는 회사의 목소리를 담고 또 다른 보도는 이 다툼으로 인한 이 시민들의 입장을 담고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포인트로 언론사가 보도를 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여러 보도를 보시면서 여러 관점과 논리를 접해 보시면서 현실을 재구성해 보시는 게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당장 답이 명확하게 안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당장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 보시는 것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어떤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보도되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네. 계속해서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도를 보고 과연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네. 좀 판단을 유보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짜뉴스 감별에 대해서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정말 분분합니다. 1번, 2번. 네. 한국에서 무슨 악어예요? 무선 이어폰은 진짜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중에 또 3280 청취자님 오늘이 끝이라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시즌2 고고 하셨는데 시즌2 하면은 와주실 거죠? 아, 네. 당연하죠. 네. 약간 0.5초의 망설임이 있었는데 네. 긍정적인 답변 일단 주셨고 그다음에 모처럼 머리 아픕니다. 3163 청취자님 정답 1번이라고 하셨는데 1번이 가짜뉴스라는 이야기시겠죠? 네. 그다음에 둘 다 가짜 이젠 안 속아요. 이것도 속은 건가? 1289 청취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 정답 뭐였죠? 네, 두 번째 뉴스가 이제 사실이랑 다른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해프닝이라서 이거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많을 텐데, 그러니까 울산 태화강에서 악어를 봤다는 주장이 있었고, 네. 이게 강쪽으로 올라온 영상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거는 사실이고요. 네. 실제로 울산시에서 현장 파악을 했다는 내용 자체를 다룬 보도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 사안 자체에 거짓이 담겨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 뉴스 자체가 아니라 한 누리꾼이 올렸던 영상이 사실 페이크 뉴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 울산이 대응에 나섰다는 게 이 뉴스의 내용이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 겨울에 그것도 한국의 강에서 악어가 발견됐다는 정보가 SNS에 돌면서 시민분들이 실제로 많이 불안을 호소를 하고 지난 토요일에 현장 관계자 2명이 직접 태화강에서 확인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네. 알고 보니 인도에서 찍은 영상이었고 한때는 이 영상이 한강에서 발견된 악어 영상이다라고 유포가 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참고로 제가 고향이 울산이라서 정말요? 네, 제 친구들도 좀 속았던 것 같아요. 대화방에다가 태화강 악어가 사실이 아니었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단체방을 언뜻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울산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그런 이슈긴 하지만 이 뉴스에서 다루는 거는 그 진위 여부가 아니라 그 논란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이게 해프닝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해프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울산시 당국의 네. 그 뉴스였고 네. 두 번째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저는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네. 무선 이어폰 요즘에 많이들 쓰시니까.
사실 올해 3월에 이 기사가 국내외 언론에 보도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 며칠 뒤에 이게 잘못됐다는 정반대 주장을 하는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이 정정 보도를 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기사는 출처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외신에서 먼저 보도를 해서 한국에서 이 외신을 번역하는 식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정작 그 외신에서 이제 사실이 아닌 거를 인정을 하고 이제 기사를 삭제하고 내렸던 사안이고요. 이 기사에 나오는 단체와 호소문의 이름을 올리는 과학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과학자분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이 호소문은 4년 전에 나온 거라고 해요. 근데 4년 전에는 이제 무선 이어폰이 존재를 하지 않았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 성명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도 특정 제품이나 제조사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하고요. 실제로 국내 동아사이언스라는 매체에서 이 호소문을 작성했던 비영리 단체인 EMF 사이언티스트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은 전자기장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지 특정 제품을 언급한 적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뉴스에 대해서도 네. 이제 모두 국제 뉴스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거에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건강 관련 그런 뭐 정보들 이런 거에서도 이제 좀 가짜 뉴스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유튜브 영상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신뢰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심리가 아무래도 좀 자신이 원하는 거, 그렇게 믿고 싶은 걸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게 늘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기도 했고 네. 일반인들이 기만한 적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심이 좀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이 음모론을 바탕으로 허위 정보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청취자분들이 또 속았네요. 라는 네.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정말, 네,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뜨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6번째 시간까지 하면서 나온 공통적인 해결 방법이 사실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무조건 믿어도 안 되고 무조건 불신해서도 안 되긴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기준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따져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조건 믿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무조건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요게 정말 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닐까. 4867 청취자님, 금 기자님 마지막 방송이라 명언 남겨주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똑똑해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골드 중경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이 말을 담아야지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네. 결국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시민의 역할에서 이제 나쁜 뉴스를 걸러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좋은 뉴스를 찾아내고 알려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털 공간에서는 하루에 몇만 개씩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중에서 분명 잘 보이진 않지만 좋은 뉴스들이 숨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보도를 찾기도 어려우시겠지만 뭐 상을 받은 보도가 있으면 한번 짚어보신다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 여러 관점을 비교적 잘 담고 있는 보도를 살펴보신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편견을 깨는 보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뉴스와 좋은 보도를 서로 권하신다면 그래서 좋은 보도가 더 많이 유포가 된다면 그런 뉴스를 만드는 기자나 언론사도 더 많이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나쁜 뉴스나 문제가 있는 뉴스, 허위 정보가 더 힘을 못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뉴스를 외면하고 좋은 뉴스를 더 많이 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언을 또 하나 남겨주고 네, 말하면서 부끄러워지는 네. 가시네요. 가짜뉴스 감별법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